말고 갑자기 뭐 하던 회사는 때려치고 공부만 하겠어요. 자리만 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대책 없는 가장의 선택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뼈저리게 하진 못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비즈니스 전혜진입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심재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후입니다. 지금 카이스트 K스쿨에서 초빙 교수로 창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자세한 소개는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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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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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학부터 한번 짚고 갈까요? 예, 창업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가 중요하면 연구가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트프너십, 우리가 흔히 기업가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이제 그 분야를 또 학문 분야에서는 창업학이라고 부르고 뭐 이미 많은 연구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여러 대학에서 이미 이제 창업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카이스트의 K스쿨은 6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주로 이공계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운영되는 거를 보면 처음 목적대로 카이스트 학부부터 공부한 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외부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고 또 카이스트가 이공계 교육의 뭐 중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이 K스쿨에 와서 창업 융합 석사 과정을 하면서 본인의 창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지금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이스트가 워낙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창업자들이 탐을 내는 네, 학벌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 창업 교육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그랬지만 이제 주로 대기업 가는 게 목표였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끌어올랐던 첫 번째 시기가 제 기억에는 IMF 직후에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창업하는 거 보고 제가 IT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뭐 아이디어 갖고 창업하면 잘 되겠는데? 나보다 뭐 별로 아이디어 없는 사람도 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주변에서 보고 제가 그래서 창업한 게 2000년이에요. 참 어렸을 때 했죠. 그래서 그 2000년에 창업을 하고 처음에는 뭐 시절이 좋고 뭐 하니까 뭐 경험도 없었고 별로 창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지만 또 그럭저럭 뭐 꾸려 나갈 수 있었고요. 근데 뭐 듣는 분들 짐작하겠지만 준비 안 된 창업이 잠깐은 잘할 수 있어도 그게 오래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1, 2년은 뭐 이렇게 잘 하다가 한 3, 4년 차 되니까 점점 사업은 어려워지고 음, 이걸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음, 그런 생각이 뭐 맞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지만 그때는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껴졌고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앙트프러너십 기업가 정신이라고 뭐 우리가 번역하는 그것을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창업의 과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야 저런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음, 플러스 근데 왜 없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이제 중기부 지원으로 당시에 이제 5개 대학원에 뭐 창업 석사과정도 만들고 이어서 박사과정도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그 창업학 박사과정을 진학을 했죠.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걸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 읽을 때 봤던 음, 유명한 교수님들 또 뭐 유럽에 있는 교수님들 뭐 이런 여러 소위 저명한 창업 분야의 학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고 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답장이 오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친절하게 그런 생각이면 나하고 같이 공부해 보자 우리 음, 연구소에 와라고 초대해 주신 분이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오스트랄리안 센터 포 안트프러너십 리서치 호주 창업화 연구소라는 곳에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
가족분들의 지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응원을 어.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뼈저리게 하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대책 없는 가장의 선택에 대해서 별로 그런 불만 없이 오케이 뭐 이러고서 음. 가준 우리 아내와 이 틈에 우리 틈새. 아이들과 네. 예,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열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무슨 월급을 받는 연구원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냥 공부만 하겠어요. 자리만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뭐 진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연구소에 가서 3년쯤 지난 시점에서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박사후 연구원의 자리가 났고 조금 더 호주에 오래 있을 수 있었죠. 논문도 조금 쓰고 그런 경험이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선택이었고 지금 하라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싶은 선택이었는데 후회는 하지 않는. 지금 하시는 그 패턴들이 사실은 되게 앙트러프러너십이 강한 패턴이에요. 내가 다음 목표를 위해서 지금을 참고 이겨낸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또 다음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박사하실 때도 그렇고 창업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호주에 가셨을 때도 페이가 없는데도 또 거기서 버티고 창업학 교육이 부족함에 대한 그런 갈증, 내가 버텨서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K스쿨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창업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 분위기에서 창업학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K스쿨의 정립을 위해서 또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이 존경스러운 아유, 부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과찬이시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도 크게 좀 와닿는 게 뭐 이 기업가 정신 또는 이제 영어로 앙트프로너십이라는 게 꼭 창업을 당장 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리더십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그렇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앙트프로너십을 누구에게나 교양으로 가르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뭐 그런 앙트프로너십을 가지고 앙트프로너리얼한 태도로 살았다고 봐주신다면 큰 과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플러스 한 가지 플러스. 얹고 싶은 건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참고 견딘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전 대표님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미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똘끼가 그 있어야. 다른 네. 사람들이 보기엔 야 쟤는 뭐 돈도 못 벌고 갑자기 뭐 하던 회사는 때려치고 외국 가서 뭐 하는 거니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작 그걸 하고 있는 본인은 되게 즐겁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돈이 줄줄이 이제 회사에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업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하는 게 저한테도 그랬고 우리 전 대표님한테도 그랬고 누구한테나 좋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앙트로프로십과 연결해서 지금 전국의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음, 어떤 방식으로 창업 교육을 좀 더 리드를 해줬으면 하는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레이더 호프만이라고 이분이 이제 링크드인 창업자시거든요. 근데 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Jumping off a cliff while making a parachute. 창업은 낙하산을 만드는 건데 음, 낙하산을 언제 만드냐면 일단 벼랑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착륙하려고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그냥 농담처럼 재밌게 하신 말씀이지만 창업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업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데 그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좋은 걸 만드는 건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하다는 속성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애들은 딴 거 다 해도 되는 창업만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시고 근데 그거를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벼랑에서 뛰어내릴까 말까를 본인이 선택만 해서 하는 거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기 퇴직하고 그런 벼랑 끝에 분들은 밀린 벼랑 끝에 상황들도 밀려서 많이 있네요. 떨어지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벼랑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를 인식하고 네. 그러면 당장 아니더라도 그 뛰어내릴 때 내가 낙하산을 어떻게 만들지 대충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수업을 그럼요. 들으면은 위기 적어도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맞아요. 배울 수 있고. 그나마 뛰어내린 다음에 완성해서 안전하게 음. 뛰어내릴 수 있지. 나는 절대로 벼랑에서 뛰어내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게 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학교라는 안전망이 있는 곳에서 그런 창업 연습을 시키는 거다. 말하자면 벼랑에서 뛰어내리는데 밑에 일단 좀 뭐 매트라도 깔아놓고 네, 좀 한번 살살 뛰어봐야 낮은 것부터 뛰는 연습을 시켜보고.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난이도를. 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카이스트에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과목명은 융합 캡스톤 디자인. 회사에서 일단 지원을 합니다. 주로 이제 스타트업 회사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미션을 주는군요. 예,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 수업의 첫 시간에는 그 회사에서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그럼 학생들이 듣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거죠. 팀마다 보통 한 4명, 5명 이 정도 인원이 배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문제 정의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용역을 받아서 뭐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 어떤 기능을 더 넣거나 빼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고객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제로 만드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학생들과 회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창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스타트업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좀 더 안전하게 하지만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기업과 연결해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성과가 보였을 때 현장에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되게 뿌듯하겠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제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네, 프로그램 설계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참가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K스쿨을 통해서 혹시 사업화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기업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그런 회사도 뭐 한두 개 나타났고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처음에는 스타트업을 하고 창업을 직접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발했지만 창업이란 분야가 창업자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업을 지원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투자할 분도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의 어떤 심사역으로 일을 그렇게 한다든지 활동하시는 분도 또 계시군요. 아주 소수긴 하지만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해서 음. 창업과 연계되어서 다른 이제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좁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들어와서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한 기회를 찾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K스쿨에서 집중하는 네. 파트가 있다면요? 사실은 이제 K스쿨도 6년이나 되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6년밖에 안 된 네, 것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또 계속 운영하면서 또 방향이 약간은 좀 새롭게 모색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업 대학원을 창업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카이스트 학부 출신의 이제 이공계 창업가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어서 지금도 그 제도는 운영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고 그 전일제로 열심히 공부하면 1년 안에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더욱더 창업한 학생들한테도 좋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기간도 여유 있게 일반적인 석사처럼 2년 과정으로 이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더 다양한 분들이 와서 풀타임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학을 전공으로 하는 중반부에서 밀고 있는 창업대학원이 석사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박사과정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K스쿨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스쿨은 그리고 카이스트라는 네, 타이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기존의 창업자들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 사실은 카이스트 안에서는
지금 총장님이 열심히 누구든 창업을 해라, 어떤 음. 연구실에든지 창업해라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으시고 총장님의 의지일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사실은 창업 중에서 기술 창업이 또 고부가가치 창업으로서 중요하잖아요. 많은 스타트업이 또 기술 기반으로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여러 카이스트의 이제 예를 들어 창업원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원은 일반적인 이제 학교의 어떤 학사 조직 말고 창업을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또는 뭐 산학 연계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의 일부로서 예, 창업원이라는 조직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K스쿨도 창업원의 이제 일부 조직이었고 함께 이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또 교육이다 보니까 학사 조직의 일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경영학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이제 창업원하고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마무리 차원에서 네, 마무리가 할 때가 됐다 뭐 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역시 또 선박사일 그래서 제가 이 특별한 요거를 만들어 왔죠. 이걸 또 제 준비한 제 이메일 주소이고요. 네. 예, 네. J심 짱 골뱅이 멋지십니다, 네, 진짜. 카이스트 네. HKR 로 예. 이메일을 주시면 센스 짱입니다. 예,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스타트업 생태계의 또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타트업 플러스 비즈니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어요. 안녕.